얼마 안 남았다. 오늘만 두 골. 와, 야, 맨유. 첼시 미쳤냐? 야, 램파드 새끼야, 까불지 마, 이 새끼야! 아, 경기 재밌었습니다. 시간 순삭. 재밌는데요? 네네. 그리고 팀의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아스날 대 뉴캐슬 경기는 둘 다 경기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고 무슨 색깔인지를 우리가 얘기해 드리기가 되게 불명확했는데 두 팀은 나름 이번 시즌 어떻게 준비해왔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다 예상이 되는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네. 주원이 형이 첼시의 램파드, 그러니까 램파드의 첼시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왜냐하면 그렇게 압박을 하게 된다면 활력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참 열심히 뛰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단적으로 그 압박이 잘 통하지 않았을 때는 체력만 쓰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 압박이라는 게 주구장창 앞으로 뛰어나가면 압박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한 몸인 것처럼 빡 하고 싸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성실하게 맞춰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압박 얘기만 하자면 상대방이 이제 맨유가 천천히 빌드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 진영에 있다가 앞으로 뽕뽕이 나왔어. 거기에서 맥과이어나 데야가 볼을 잡아. 그러니까 후방 수비에서 볼을 잡아. 자기들 진영에서 중앙선 이 부분에서 박스 근처까지 한 20m, 25m를 졸라 뛰어가는 거야.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가요. 그걸 뺏을 확률은 극히 좋거든요.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필요 없는 약간 바보 같은 압박을 할 때도 있다. 근데 그게 한 두세 번 장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야 축구 선수인데 체력 뭐 있는데 뭐 그 정도 뛸 수 있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후반전은 없어요. 그 시즌을 길게 봤을 때 전체로 봐야지. 네, 그렇게 뛰어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좀 아쉬움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맨유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맨유의 네. 눈에 띄는 건 제가 첫 번째로 완비사카, 맥과이어 가격 이런 거 다 떠나서 최근 두어 시즌 다 통합해서 봤던 맨유 수비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갔던 맨유의 수비가 아닌가. 저도 그 포인트를 좀 둘 수 예.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저 한 전반 20분 됐었을 때 뭐 맨유 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중계창에서 야 맨유 수비 단단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분 됐습니다. 길게 봅시다. 시즌 길어요라고 했는데 확실히 완비사카의 그 태클은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완비사카의 한 두세 번 태클 때문에 그냥 태클을 볼을 뺏어온 게 아니고 오늘 이 전반전에서는 첼시의 분위기를 약간 좀 끊어놨어요. 그렇죠. 역습 상황에서도 태클에서 그 볼도 완전히 자기 골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 지연 행위 자체가 역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비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첼시는 오늘 경기에서 횡패스로서 볼을 점유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약간 차분하게 템포 조절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었고 빠르게 직선적인 패스를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완비사카가 계속적으로 1대1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맞아요. 한 3분의 2? 그러니까 뭐 페넌트레이션 그 지역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다 태클로 중요한 볼을 끊어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었었고 네. 맥과이어도 좋네요. 네. 그러니까 맥과이어와 이 린델레프가 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맨유의 수비 라인 센터백 양쪽에서 둘 다 정상적인 패스가 나와서 플레이를 해가니까 사실 램파드의 첼시의 어떤 그 압박이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도가 세잖아요. 그 강도가 세서 자칫하면 허둥지둥 할 만한데 나름 안정적으로 풀어줬고 형이 지적해준 포인트 경기 중에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맥토미나이와 포그바 특히나 폴 포그바가 원래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이거는 지시가 내려진 것 같아요.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둘 백포와 맥토미나이 포그바 6명이 램파드의 첼시 압박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풀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공격을 할 때도 이 수비 라인에서 단단함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물론 맨유가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겼어요. PK를 얻어내면서 레시포드가 한 골 넣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11골 남았네요, 이제 벌써. 네, 왜 레시포드가 차죠? 레시포드가 1번 키커인 것 같아요. 참 희한하네. 네, 아무튼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뭐 마샬과 레시포드, 뭐 링가드 보이지 않았었고, 근데 뭐 활발하게 뭐 드리블하고 박스 안에 막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격 라인보다는 미드필더 라인과 이 백포 라인이 확실히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첼시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1대5로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기 많이 보셨잖아요. 1대5로 지고 있다 해가지고 졌어. 야 빨리 가지고 가자.
패스 앞으로 킥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추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죠. 물론 후반 70분, 80분 그럼 해야지 하는데 전반전에 그렇게 했으면 자기 거 만들면 되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그냥 하죠. 색깔은 알겠어. 색깔은 알겠는데 그래도 주구장창 그 색깔로 전진 패스하고 사이 패스 집어넣고 하면 부정확해요. 도전적인 패스만 들어가면은 상대에게 볼을 뺏기면서 상대에게 다시 분위기를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첼시의 전반전은 패기 넘치고 압박을 하는 건 알겠는데 좀 정신없고 어수선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정신은 없었어. 네. 재미는 존나 있지만 물론 사실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게 아쉬워요. 타미 아브라함 그다음에 에메리송의 슈팅이 둘 다 아주 좋은 슈팅이었었는데 그 두 개가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운이 좀 덜 나빠서 들어갔다 그러면 첼시는 지금 아마 칭찬을 받고 있었겠죠. 근데 희망은 있는 게 뭐냐면 전반 막판에는 첼시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맨유 진영에서 볼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볼이 왔을 때도 맨유의 공격진들이 볼을 쉽게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볼을 좀 더 소유해주면서 자신들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공격을 이끌어간다면 첼시는 아마 더 많은 턴오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노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냥 1대0으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첼시가 확실히 아직까지는 정리정돈이 안 된 모습이지만 거세긴 거셉니다. 굉장히 거칠게 압박을 많이 몰아붙이고 있고 맨유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하면 첼시가 아마 점점점 더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뒷공간이 크게 열렸을 때 스피드 스타 중에 한 명인 다니엘 제임스를 투입시켜서 어떤 경기를 풀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 제임스 좋지요. 속도가 좋은 선수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 후반전 정말 기대됩니다. 같이 보시죠. 이미 봤나요? 봤겠군요. 경기 끝난 지 좀 됐죠? 네, 이따가 가시자. 네. 첼시 1라운드부터 우려했던 우리가 이래도 되겠냐 후반전에 괜찮을까? 라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싹 다 나왔습니다. 한 경기 안에서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곧바로 한 70분 이후부터 급격하게 지치는 모습이 눈에 보였거든요. 이 골대 2번 맞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4대0이라는 스코어는 조금 램파드나 첼시 팬들 입장에서 가혹할지 모르겠는데 그래. 리그 전체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첼시 팬들은 충분히 걱정되고 램파드도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희망도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진짜 저는 첼시 오는 경기 갔을 때 제가 휘발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정말 화끈하게 불타올랐어. 그때 막 골대 맞추고 그거 다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기세 타서 이겼을 수도 있지. 나름의 성공을 거뒀단 말이야. 또 후반전 들어서도 본인들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번 딱 넘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샬의 득점이 터지면서 2대0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위기를 이제 잠재운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사실 그냥 K리그를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시즌 초반에 노빠꾸 축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K리그 팬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임생 감독 여러분 아시죠? 뭐가 무서워서 뒤로 와! 이럴 정도로 이거야. 근데 딱 이거야. 진짜 이럴 정도로 막 압박하다가 뒷공간 털리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 3백도 쓰고 하면서 내려앉고 안정적으로 경기하거든요. 초반에 한 2-3 경기를 그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싶은 거지. 제가 이제 램파드 감독을 첼시의 레전드라고 하면서 이제 인천의 레전드인 임중정 감독을 빗대서 램중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램임생입니다. 램임생. 지금 곧 있으면 리버풀과의 슈퍼컵이 있어요. 슈퍼컵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는 개탈립니다. 여러분 상대가 리버풀 챔스 우승팀. 제가 봤을 때 램파드 감독 머리 좋잖아요. 아이큐 좋고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앉아야 됩니다. 네. 앉아야 돼. 리버풀 상대로는 안 돼요. 뭐 안 하더라도 압박도 그러니까 빌드업을 할 때도 템포 조절이 있지만 압박도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 있고 그런 것도 조절을 해야지.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맨유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에 이야기했던 장점이 후반에도 이어져서 들어갔습니다. 네. 메가이어, 완비사카 영입된 2명의 수비수, 루크쇼와 린델레프 그리고 뒤에 다비드 데아까지 백5라고 하죠. 그러니까 골키퍼까지 다 해서 이 선수들이 너무 안정적으로 경기를 플레이를 해줬고 나는 맥과이어 했는데 이게 확실히 팀이 주는 아우라도 있거든요. 사실 레스터보다는 맨유가 빅클럽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레스터에서 잘할 때는 그래 레스터는 뭐 에이스지 뭐 레스터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면 다 에이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맨유에서 맥과이어 하는 모습 보니까 다른 중앙 수비수가 비교가 확 되면서
굉장히 그 압도적인 피지컬과 제공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이미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껏 뽐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1라운드이기 때문에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축구라는 게 1일 1비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뭐 완비사카나 맥과이어를 봤을 땐 그동안 맨유 수비에서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야 1라운드만 바짝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에서 완비사카와 맥과이어를 봤을 때 기본적인 실력이 다른 선수들, 다른 맨유 선수들 그동안 맨유 수비라인 지켰던 선수들보다는 뛰어나다. 이것은 확실하다. 네.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포그바 물론 몇 번 볼을 뺏기는 장면도 있었지만 오늘 그냥 담백 그 자체였습니다. 그 월드컵 때 네. 우리가 저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폭바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폭바의 실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유벤투스를 떠난 다음에 생기는 그 잡음과 불협화음. 그런데 월드컵 때 굉장히 팀을 위해서 플레이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다. 아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맨유에 돌아와서 잠깐 잘하는 것 같았다가 또 지난 시즌 마지막에 안 뛰고 막 대강하고 이랬었잖아요. 오늘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포그바한테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그바 나가라 무리뉴 같이 손잡고 나가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맨유 팬들도. 근데 네. 이래서 정말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선수였는데 이게 한켠에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그바가 쟤 또 언제 빈정상할지 몰라. 이거.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 두 번째 제가 왜 공을 갖고 왔냐면 세 번째 골 레시포드 골을 했을 때 포그바가 진짜 나는 그런 거 보면 대단하긴 대단해. 앞에 공간이 있는데 보통 선수 같으면은 이렇게 발로 탁 감으면서 공이 요렇게 돌리면서 떨어뜨리거든. 근데 발등으로 어떻게 찼는지도 모르겠어. 다시 느린 걸 봐야 되거든. 요렇게 하면서 공이 요렇게 돌았어요. 요렇게 돌면서 뚝 떨어지는 거야. 와. 사실 네. 패스 잘하는 선수들이 이런 패스를 자주 보여주는데 주원이 역시 또 폭맘이다 보니까 어어. 더욱더 흥분해서. 근데 그건 맞아요. 여러분 네. 세 번째 골 다시 봐봐요. 공 스핀.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돈 게 아니고 요렇게 돌아갔다니까. 와, 그 위치에서 그 볼의 위치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제임스 도움도 포그바였었고. 다니엘 제임스가 골을 넣었다는데 저는 그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데뷔전 데뷔골이고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후반부에 이렇게 서브 조커로 들어갔을 때 워낙에 속도가 좋은 선수고 이미 첼시 수비진이 지쳐 있었거든요. 우리가 전반에 끝나고 나왔을 때 얘기했을 때 다니엘 제임스가 좀 기대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영입한 선수가 다 잘했고 골까지 넣었다. 맨유는 너무 기분 좋은 출발이죠. 그러니까 뭐 완비사카, 맥과이어 거기다가 이제 제임스까지 그냥 세 골 넣은 거야 이 선수들이.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걸 봅니다. 마지막으로 PK를 지금 PK를 저기 레시포드가 찾잖아. 네네네. 다른 때 같으면 포그바가 찾겠지? 이거 자체도 뭔가 좀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저는 키커를 레시포드로 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맨유로서는 어떻게 본다면 포그바의 기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PK 때문에 선수들이 싸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네이마르랑 카바니는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도 이번 시즌에 이제 포그바에 대한 자세를 좀 개막전부터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맨유는 상대가 이제 감독이 바뀌고 영입 금지를 당한 첼시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맨유가 첼시 상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이긴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맨유는 너무 기분 좋은 출발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이 지표들이 많은데 반해서 첼시는 뭐 벌써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급하고 다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다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과연 슈퍼컵 때 그리고 2라운드 때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건지 궁금하고요. 레시포드 2골 넣었습니다. 이제 10골 남았나요? 많이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레시포드가 망하길 바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시포드 하나를 믿을 수 있겠냐? 부족하다. 그러기에는 네. 이 선수 끝났다. 이미 성장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선수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거랑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못하기를 바랬던 게 아니라니까. 그냥 좀 냉정하게 제가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기에서 내가 이겨가지고 레시포드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일단 박은 주문해 놓겠습니다. 얇은 걸로요. 예. 개씨발 또 이게 두꺼운 거 해가지고 약간 나는 여태까지 박을 주문해 본 적 없어. 형이 다 주문했지. 박인지 철인지 씨. 박인지 철인지는 뭐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 사실 이 정도 두께 박도 있단 말이야. 이 정도 두께 맞을 거면 그냥 시멘트에 머리 박는 게 나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